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무척 안 좋아서, 예, 특히나 삼성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그놈의 구글에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터보 퀀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거 말고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터보 퀀트가 얘기해서 그거 하다 보면 오늘 다 갈 것 같아요. 그거 아쉽긴 하죠. 터보 퀀트가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모 증권사에서 쓴 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제가 요거 쉬면서 잠깐 시간 남아서 한 게 있는데,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거 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제가 100% 하는 건 아니에요. 100%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일단 이렇습니다. 이게 클로드한테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잡아달라. 터보 퀀트 기술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전망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터보 퀀트가 뭔지 일단 말씀드리고, 결론은 무난하게 적는, 무난하게. 첫 번째, 긍정 시나리오는 이른바 제본스 역설에 의한 것 같아요. 제본스 역설은 단위당 비용,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 하거나 적게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걸로 인해서 AI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나중에 더 늘어나서 총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 이게 제본스의 제본스의 역설이거든요. 예전에 18세기 때 석탄 비용, 석탄이 내려갔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석탄을 채굴 하고 하는 수요가 더 늘어서 석탄의 총 수요가 늘어나는. 이 산업 발전할 때, 기술이 발전할 때 이렇게 단위당 비용과 이런 게 내려가더라도 전체 수요는 나중에 더 늘어난다. 수요가 촉진되는 효과 때문에 이게 제본스로인데, 그걸 기본으로 까면은 그러면 긍정적이죠. 그 긍정적인 확률을 45%로 떼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추론 비용이 반도체가 뭐가 됐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론 비용이 비싸서 발전이 덜 된 게 있죠. 엣지 AI 또는 우리 기억나세요? 휴대폰 그런 거죠. 휴대폰 개인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쪽의 엣지 AI 이런 것 쪽은 사실은 추론을 많이 하려면은 그거 반도체 가격을 보고 다 해서 GPU가 못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그 전에 익스포저가 안 된 그런 것들이 챗봇이라든지 엣지 AI 그런 거죠. 그다음에 휴대폰 디바이스 AI 이런 쪽에 신규 수요가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본스 역설에 의해서 기본 수익은 단가가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오히려 AI를 쓰는 용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으면 된다. 이건 이렇게요.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클로드 여기에서는 45%. 이거 45% 뭐야? 그럼 나머지는 55% 나쁘다는 얘기인가? 그 나머지 55% 한번 볼까요? 35%는 중립. 다행이네. 그러면 부정적인 거는 25%밖에 안 남으니까. 35% 중립은 뭐냐? 추론형에서
추론에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수요가 준다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습에서 추론을 옮기고 있는데 학습용으로 들어가는 아직도 학습용이 있습니다. 학습용 수요가 GPU가 꽤 있어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습하고 추론이 지금 반반이거나 이 추론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학습이 꽤 있다고요. 근데 학습용에 들어가는 건 뭐죠? 거기 HBM이거든요. HBM. 그게 대형 HBM인데 그거는 건드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추론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끄집어내는 여기에서 HBM의 탑재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감소하는데 아까 말한 그 제번스로도 됐지만 아까 엣지 디바이스나 이런 쪽에 수요가 새롭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엣지 디바이스 이런 쪽에서의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이 그 추론에서 쓰이는 HBM의 기본적인 탑재량을 낮추는 거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익 전망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익 전망에 있어서는 소폭 5에서 15%, 10% 정도는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뭐든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의도는 일단 효율화를 위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나중에 더 재본스가 또 뭐가 됐든 뒤에 나오는 건데 앞이 내려가는 게 먼저고 뒤에 들어오는 게 나중이라 그러면은 이익 전망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중립적이라 하지만 상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는 첫 번째 피리어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피리어드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 전망은 원래 생각. 근데 원래 삼성 하이닉스 이익이 뭐 250조, 뭐 280조냐 다른데 원래 생각보다는 한 10% 정도는 하향되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10% 오늘 다 빠졌나? 그러면 좀 더 빠지면 그러면 중립적으로는 바이오 위크니스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버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슈퍼 사이클의 기간도 원래는 3년 봤다 그러면 2년 반 봤다 면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단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이렇게 그 효율화를 한다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효율화 한다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AI를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 제품을 반도체를 갖다 쓰는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AI를 분홍시키는 게 중심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HBM 가격을 무작정 올려주고 디램 가격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효율화하는 작업이 이번으로 끝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화는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면 가격을 효율화. 그러면 전체는 재본스 역설로 가능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대꼬박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익 전망은 다소 내려가면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면 사이클도 한 6개월 정도는 뭐 3년 사이클이다, 5년 사이클이면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는 단축되는 걸 봐야 된다. 이게 중립 시나리오예요. 근데 주가는 이제 오늘 더 빠질지 모르지만 마이크론이 그 정도 더 빠지면 그러면 이제 바이온 위크니스 나오겠죠. 요거까지가 긍정 시나리오가 45%고 중립 시나리오가 35니까 중립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 이상이면은 한 80%니까 그러면 더 빠지면 사야 되겠네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0%의 확률로서 부정 시나리오. 부정 시나리오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구글이 한 거잖아요. 구글이 이제 알고리즘 한 건데 이제 논문을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 그거를 심포지엄이나 학회에서 발표하고 다 까발리고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그다음 하나하나 검증되는 이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4월 23일에서 27일 날 그런 포럼이 있거든요. 리포트 보시면 나온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가서 드러나고 그 다른 업체들 구글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가 그런 거에도 바로 반응할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기본 추론을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학습을 유지하면서 추론에서는 방어하자는 게 엔비디아 입장이니까 그렇게 페이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체들 구글과 비슷하게 이제 자기 자체의 칩을 만들어야 되는 일반 범용 엔비디아가 다른 거죠. 그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구글하고 비슷한 입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가 이 터보 퀀트를 가지고 그거를 보고 HBM의 스펙 자체를 진짜 하향 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격 협상을 삼성 하이닉스하고 하반기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부정적이죠. 근데 확률적으로 여기서는 한 20%를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올해 실적에 큰 영향보다는 내년도 실적 전망이 10에서 25% 하향될 수 있다라는 식의 전망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전망이나 챗 GPT가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가 더 빠지면 사느냐? 안 산 사람, 못 산 사람한테는 아까 제본스 로우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하고 4월 23일 날 그때 까발려져 가지고 더 아주 크게 얘기되는 거 그때 전후까지는 그때 전후가 됐을 때 주가 레벨. 근데 4월 23일, 27일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은 미리 실적 발표하지만 4월 초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온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터보 퀀트가 영향이 미칠다고 사람들한테 겁을 주거나 아니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는 그런 뉴스가 지난주까지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지?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흐물흐물 무슨 문제가 되듯이 터보 퀀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없다가 나온 거니까 주가는 당연히 네거티브죠. 예, 네거티브죠. 단기적으로. 없던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꼭 네거티브하지 않다는 거 아까 그 얘기했고 이걸 하나 뜯어가면은 좀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 빼먹었고. 그 전에 반도체 피크 신호. 반도체 피크 신호는 심플하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 피크죠.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한 주 내려갔다고 피크는 아니고 의미 있게 내려가거나 지속적이면 피크죠. 근데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 매일매일 거래되는 현물 가격이냐? 한 달에 한 번 거래되는 고정 가격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최근에 흐름은 랜드는 하루 뭐 일주 한 달 계속 상승입니다. 랜드는 계속 상승이고요. 아까 HBM이 영향을 받는다는 랜드는 파지티브합니다. 랜드 쪽은 파지티브예요. 랜드는 파지티브하다는 게 샌디스크가 계속 빠질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는 샌디스크를 쇼친 사람들이 얘기고 샌디스크가 같이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처럼 빠질 이유는 사실은 이건 관련돼서는 없어요. 어쨌든 핵심이 뭐냐? 가격이 빠지면 랜드는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DDR4, DDR5, HBM은 안 나오죠. HBM은 그 현물 가격 거래되는 게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DDR4하고 DDR5인데 DDR5는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10% 빠진 건 아니고 요즘 한 달 사이에 뭐 5%, 3% 이렇게. 그 다음에 DDR4 같은 경우가 정체였어요. 정체하다가 요즘 약간 빠졌네. 그래서 현물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신경 쓰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빠졌다는 거 하지만 DDR4, 5가 고정거래 가격, 큰 빅 커스터머가 가져온 그 고정거래 가격하고 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이 못 오르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DRAM 선물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걸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어쨌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10%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르거나 플래시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5% 되거나 다음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주가는 이미 빠졌을 거예요. 이미 빠졌을 거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미리 알고 싶잖아요. 가격이 빠질 것 같은 거는 고객이 재고가 많이 늘면은 이슈가 돼요. 이건 누가 알죠? 저희 모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알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거기 친구가 많아갖고 이거 있잖아. 우리 고객이 전략적 고객 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재고가 좀 늘었는데 이게 한두 주 전에 봤는가 한 4주, 5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수요가 안 팔려서 그런 건지 데이터 센터를 좀 적게 지어서 아니면 원래 생각보다 약간 미뤄서 그런 건지 재고가 좀 늘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격을 좀 터프하게 나오네. 아직 내려간 건 아닌데 그러면은 재고 증가를 주요 고객사의 재고 증가를 나쁜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피크시를 받아들여요. 훨씬 원체 알고 싶죠. 일반적으로 아는 거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엄청 투자를 동시에 크게 확대하면 그거는 6개월 전이라도 9개월 전이라도 주가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 그 하이닉스가 용인에 뭐 한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이크론이 투자계획 발표할 때 200억 달러, 250억 달러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원래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면 앞당겨졌다 하면은 그거는 이유는 수요가 폭발해서 하는 거지만 주가적인 임팩트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왜? 이런 흐름에 대한 미리 단초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네거티브 반응하다가 근데 실적 발표되고 그 다음 달에 고정거래가 계속 올라가면 이거 단기적인 건데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 나올 때는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오는 그 순간, 그때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플레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메커니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 이거는 노무라 이거는 저번에 얘기해서 넘어가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번스로는 얘기했죠. 작용과 반작용. 아까 작용 반작용 이겁니다.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도체 섞였으려는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18년에도 그랬어. 18년에도 서버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니까 서버의 그 D램의 수요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때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갖고 서버를 찾다 1년 반 걸렸지. 그 나온 게 그때 구글하고 또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게 18년 말에서 19년 넘어갈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 거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그때 서버와 달리 AI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동영상도 그 모두. 그러니까 이거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다. 옛날에 18년에 서버 반도체 수요를 했을 때는 제번스의 역사를 들이밀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작용과 반작용은 계속 있다. 그걸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반복되는데 반복학습 들을 필요 있어요.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터보 퀀트 압축 기술, 압축입니다. 우리 엄청 고화질 거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화질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보정해 줄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할 때 키 밸류 값, KV 값이라 하죠. 키 밸류 값이 캐시.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거기에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보통 숫자를 표시할 때 16비트, 32비트. 우리 16비트가 많지. 16비트 이런 32비트로 숫자를 표시하는데 3비트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메모리가 6분의 1이죠. 그래서 메모리 크기가 6배 줄고 메모리 크기가 줄면은 당연히 가벼워졌잖아요. 가벼워졌으니까 속도도 빠르겠죠. 이건 당연히 옛날 제품, 지금 블랙은 아니지만 8배 된다. 이건 뭐 6배 준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에포트만 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메모리가 3배에서 10배 높이는 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오늘 뉴스가 이것만 돼가지고 이 모양 이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아까 데이터 획득 시킨다 이게 나오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 드릴 때 압축을 할 때 잘 하려면 정렬이 잘 돼 있어야거든요.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회전시킨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요거는 근데 정렬시키는데도 나중에 오차가 날 수 있거든요.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언제 발표된다고요? 공식적으로 올해 4월 달에 뒤에 일정이 있어요. 4월 23일, 27일 있으니까 요거는 다른 것. 요거는 다른 기술은 다른 데서 발표합니다. 요거는 5월 달 4월 23일 이렇게 발표됩니다. 이런 거 일단 넘어가고요. 아까 초고화질을 성능은 비슷하게, 화질은 비슷하게, 근데 저용량을 압축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려면 키 밸류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밸류, 근데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긴 글을 읽고 답변할 때 앞에 거를 기억하는 거. 근데 점점 대화가 많아질수록 앞에 게 많아지잖아요. 예,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이 더블 올라도 할 말이 없고, 근데 그렇게 갔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작년부터 있었죠. 사실은 이동문이라 하지만 사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작년 가을에도. 근데 이 문제는 키밸류 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급해서 반도체가 폭등한 것이 예상 못할 정도여서 우리가 향유를 한 거지. 근데 반대 급부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능은 유지하는 거니까 압축은 하는데 기억은 더 똑똑하게 하자. 이런 노력이에요. 3비트 여기 얘기했고요. 화질 얘기했고 넘어갑시다. 뭐 기술 2단계인데 아까 데이터를 잘 보이게 방향을 트는 거. 그게 폴라 퀀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책상이 지저분해. 그럼 정리된 게 더 좋겠죠. 뒤죽박죽이면 그걸 압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정렬하는 게 폴라 퀀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압축하고 나서도 오차가 생기는데 그거를 보정해 주는 게 있는데 뭐 사진 압축하면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예, 그걸 안 띄게 눈에 안 띄게 보정해 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이런 보정 때문에 사실은 압축하면서 그 비트가 적게 든다 했잖아요. 16비트가 아니고 뭐 4비트, 뭐 이렇게 3비트, 2비트 주는데 한두 개 정도 비트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소한화해서 한 개 비트, 여기서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존의 압축 방식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트를 한 개로 해가지고 그 한 개 포함해서 3비트로 처리했다니까 굉장히 알고리즘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예. 애널리스트 반응 볼까요? 애널리스트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비용 측면이 긍정적이다. 당연하겠지. 근데 광범위 채택하느냐? 구글 말고 다른 회사들 비슷한 커스텀 AI 에이지 만든 회사하고 엔비디아가 어떤 입장이 다르냐? 기술적인 한계가 진짜 해보니까 적용하려고 보니까 뭐가 좀 짜증나게 하는 게 있네. 그럼 채택이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제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비용 측면이 긍정적이다. 당연하지. 예. 그리고 메모리가 얼마 될지 모르겠다. 이건 약간 부정적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구글에 특화된 것인지 좀 범용적으로 다른 데도 적용될 것이 그거를 4월 중순 후반 이후에 알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얘기했고 이거는 지금 긍정적이죠. 지금 엄청난 쇼티지인데 쇼티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쇼티지를 좀 완화하려는 정도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 무너지는 거 아니죠. 아니 수요가 무너지면 갑자기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질 리가 있겠어요? 수요가 무너지면 주가가 오늘 빠진 게 껌값이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빠져 한 30% 빠져야 됩니다. 진짜 수요가 무너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완화되는 게 맞겠죠. 아까 말한 건 HBM, 추론형에서 문제, DDR4 문제. 그런데 그게 플래시 수요는 올라가게 만듭니다. 왜냐면 아세요? KV는 우리가 막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주 안 하는 KV 캐시는 낸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낸드가 왜 옆에 HBM 옆에 있냐면은 HBM 비싸서 HBM과 막 자주 컨택해야 되는 그 메모리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 메모리를 줄이면 말이죠. 낸드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도 그 낸드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줄게 돼 있어요. 낸드에 왔다 갔다가 준다는 건 뭐냐면 낸드가 더럽게 느리거든요. 느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이게 되면 낸드가 속도가 실질적으로 빨리 적용돼서 낸드의 캐시의 메모리 사이즈는 더 커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HBM이 이렇게 줄면서 HBM 줄는 거에서 HBM을 활용하면서 낸드에 가끔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이면은 오히려 낸드 쪽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춰야 되는 메모리 사이즈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하더라도 속도가 줄지가 않아요. 자주 액세스를 안 하니까 HBM, GPU에서 HBM에서 낸드로 가는 액세스를 줄이다 보니까 낸드의 단점인 속도가 느린 것이 그게 이렇게 메워져서 오히려 낸드 쪽에는 메모리를 더 크게 하더라도 그전 메모리 사이즈를 더 크게 하더라도 속도가 늦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낸드 쪽의 수요는 건드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낸드 쪽은 네거티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도요타가 차세대 엔진을 개발했다고 해서 아람코가 급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메모리 주가 하락의 의문을 푼다면. 근데 이건 맞고 틀리는데 맞죠?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했다고 해서 아람코가 주가가 급락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도요타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개발한다는 걸 사람이 몰랐는데 대중이 개발한다고 딱 나오면은 그때 단기적으로는 아람코 주가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내려가죠. 센티먼트 있으니까.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핵심은 아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없던 뉴스가 나면 부정적이다. 말씀드렸고 논쟁의 포인트는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화시켰는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용량을 떨어지켜서 수요가 감소된다는 게 네거티브한 건데 핵심은 뭐죠? 이 기본적으로 이 길이, 컨텍스트의 문맥이 길어져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완화지 파괴는 아니다 하면은 아까 제번스로가 들어오면 불리시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크해 놓으세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 좀 봤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겼어요? 안 해봤잖아요. 지금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일정이 되고 나서 하반기에 일부 하이퍼스케일러, 구글 말고 얼마나 채용되는지 이 채용 과정에서도 실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안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보고 나서 실질적인 임팩트는 주가적으로는 실적으로는 있더라도 내년도고 그러면 가격 내고는 언제 할까? 올해 하반기쯤 하겠죠. 4분기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웃긴 게 제번스로로 때문에 다시 수요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년 거. 그래서 저는 수요가 영향 없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다른 부작용이 반작용이 있고 이런 걸 제가 예측한 건 아니지만 7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물론 지금 제번스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격이 주가가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 돼. 근데 아까 18만 원 깨지고 17만 원 전번에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삼성전자가 근본적이 깨지는 게 아니면 삼성전자는 낸드도 있죠. 낸드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HBM 깨지는 게 훨씬 크니까 낸드로 보완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거네요. 왜냐면 HBM은 288GB거든요. 낸드 캐시 이거 들어오는 건 15TB니까 용량이 한 53배 정도가 이게 그 낸드가 더 많은 거긴 한데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낸드가 15TB, HBM 288GB가 도움이 안 돼요. 그 낸드 자체가 가만히 있는 건 좋은 게 아니고 낸드 자체의 수요가 15TB가 더 늘어나야 돼요. 이 기회로 25, 30TB 이렇게 늘어나면은 HBM의 288GB가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줄은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낸드만 보면은 네거티브한 건 아니고 그 전체 메모리로 본다면 HBM이 줄어드는 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낸드로 메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쇄하는 요인이 있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죠. 그 용량 크기가 다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채택될 것이냐 보면은 똑같죠. 엔비디아는 조금 다르지만 걔네들은 가급적이면 학습에서도 좀 향유를 계속하고 싶고 추론을 가게 되는데 자기네가 그 엑셀러레이션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엑셀러레이션 하고 싶지 않지만 해자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구락을 인수해갖고 LPU라는 다른 GPU를 두고 SRAM을 집어넣어서 추론의 저지연을 맞는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하는 거, 200억 달러 하는 거지만 자기네가 그걸 엑셀러레이션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외에 구글 말고 오픈AI, 메타, 엔트로피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실제 해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내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가급적 뭔가 이걸 채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인더스트리와이드 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글밖에 못 쓴다는 거는 이게 구글이 원래 이게 TPU라는 게 오랫동안 자기네 걸 위주로 브로드컴에서 최적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지나치게 최적화됐다면은 다른 쪽 환경으로 적용하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다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 인퍼런스도 잘못했네. 예. 네, 그 추론 스택을 할 때 수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조금 깊게 건드려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그 기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무엇보다도 아까 컨텍스트 우리 텍스트, 우리 문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메모리가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압축하라는 건데. 그 정도가 있답니다.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컨텍스트도 진짜 긴 컨텍스트는 이렇게 압축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디그레이드,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까 그 학회 포럼 그거 이후에 엔비디아가 지원하는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어떻게 하는지 보아야지 알 수 있고 당연히 시간적으로는 올해 영향 없고요. 내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주가는 올해 9월달 이전에 또는 6월 7월에 반영이 다 됐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얘기했고 아무튼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센티먼트는 쇼기죠. 이건 제가 아침에 우리 회사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선의 매매 그거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뉴스의 센티먼트는 쇼기다. 메모리 주가가 하락하는 건 정상이다. 네. 근데 중기적으로는 수요 감소보다는 아까 인프런스 비용이 낮아져서 AI가 확산되고 전체적인 워크로드가 올라갈 것이다. 이 문제는 이 단기랑 중기하고 그 매치되는 시간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딥시크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도 3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닐 수도 있죠. 1개월 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 1개월이라는 게 아까 그 시간, 요 타임 프레임. 4월. 요때가 분기점이 되겠죠. 물론 이걸 미리 알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또는 엔지니어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본 나왔는데 저도 보겠죠. 제가 이해하는 하겠는데 제가 오늘 봤던 거 오늘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논문 관련되는 알고리즘 관련된 아는 사람한테 좀 한 두 번 물어보고 제가 또 한계가 있죠. 제가 이 노땅이 한계는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주가는 반응 네거티브 맞다. 없던 뉴스가 나온 거니까. 근데 재본수로는커녕 재본수로보다는 아까 입장이 달라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주가를 네거티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거는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한 거는 삼성전자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낸드도 있고 아까 LPU 추론에 가면 파운드리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환원 좀 필요한 겁니다. 배당을 올해 만약 200조, 300조 하면은 배당 한 8,000원, 9,000원 나와요.
모 증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맞다고요. 8,500, 9,000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7만 한 5,000원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보통 주기 전에 6%. 6%인가? 5%인가? 5%인가? 헷갈려요. 5%. 5%가 돼요. 그럼 뭐 이자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아마 17만 6천 원 또는 만약에 이익이 약간 흔들려서 17만 원 초반부터 저번처럼 가면은 살 사람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게 살 사람 생기다가 아니네 진짜 바닥으로 더 내려가네 그건 언제 알 수 있느냐 혹시라도 4월 20 며칠 이거 전후로 야 이거는 광범위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진짜 메가톤급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해석되면은 17만 원 18만 원 내려갔던 것이 바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도 있고 회사가 여러 가지 풀스택 갖고 있는 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낫잖아요. 물론 이게 신경 안 쓰면 그냥 샌디스크가 낫죠. 샌디스크 이거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샌디스크가 약간 더 높잖아요. 밸류가 PER이 샌디스크가 얼마야. 내려가서 670% 하더라도 이게 그 11배, 10배, 9배 이렇게 되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건 더 낮으니까 그걸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리얼 리스크는 HBM이 무너지는 표현이 좀 그렇다. 프리미엄에 조금 이제 압력을 받느냐,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슈죠.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그딴 얘기고 오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수요를 효율화해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모리가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거 없었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파지티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바빠갖고 이 얘기 못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간밤에 일어나니까 이게 구글에 이 얘기가 나와갖고 묻혔어요. 뭐냐? 이거는 반대입니다. AI 우리가 챗GPT 한 거 보면 챗GPT 뭐 하죠? 얘가 그 최신 데이터를 안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최신 논문을 안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최신 사건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지시하면 얘는 어디서 와요? 자기가 못하는 거를 바깥 세상에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고 거기서 검색해서 나한테 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reg이라 합니다. RACK 말고 RAG. reg는 retrieval,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오는 거고 retrieval, augmented, retrieval, augmented, 강화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생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모르는 거를 바깥쪽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는 말이죠. 내가 뭐 지시하잖아요. 얘가 똑똑하지 않고요. 그냥 대충 비슷한 거, 유사도라 그러는데 similarity, 지시한 거에 대충 비슷한 걸 뭉탱이로 가져와요. 단순하게 유사도에 기반해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 멍충이야. 그러니까 대화의 문맥도 없고 어떤 거는 어떤 게 앞섰고 뒤서고 이런 거를 정리하지도 못하고 시간 순서도 돼 있지 않고 정보 업데이트는 당연히 모르고 그냥 뭉태기 청크 데이터만 그냥 가져오는 거야. 비슷한 거. 요 비슷한 거. 그렇게 끄집어 오는 게 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뭐 요청하잖아요. 그럼 이 챗GPT가 쓸데없는 거를 많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게 한계예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쓸데없는 거 많이 하니까 그 토큰이 쓸데없는 것 많이 발행하거든요. 쓸데없는 토큰이 많다는 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쓸데없는 거 많이 하게 되면은 그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AI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AI 성능이 낮아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없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화의 문맥도 알아차려먹고 내가 필요한 거가 과거 거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정보의 업데이트가 된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한 의미별만 딱딱딱 그렇게 액세스해서 리트리브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AI 기억이 안 한 거 아닌데 기억을 제대로 된 의미 있게 제대로 된 기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쓸데없는 토큰 만들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AI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추론을 더 깊게 해요. 추론을 주고받고 하는 걸 더 루프를 많이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했는데 쓸데없는 거 잔뜩 갖다 주면은 한 번은 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네. 김장현 씨 정리가 안 돼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그런 회사가 나왔어요. 그 비상장인데 이게 슈퍼 메모리가 회사 이름이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슈퍼 메모리라는 회사가 방식이 ASMR 방식입니다. 소리 그거 말고 여기에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에이전트들이 챗GPT 하나 에이전트들이 그 자기 특색에 맞게끔 서치하고
메모리해서 리트리브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아까 뭉태기로 아무 쓸데없는 거 비슷한 거 다 가져오는 거 말고 에이전트들이 대화 내용을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갭니다. 어탐이라는 게 그 원자처럼 최소한의 아주 작은 그 의미 있는 단위로 블록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뭐냐면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가 뭐죠? 이게 업데이트 됐는가? 아니면 저번에 얘기한 거에서 추론 확장된 건가? 이런 거를 추적해서 그걸 정리해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트가 들어가요. 에이전트 Search and Memory Retrieval, ASMR 이렇게 되는 이름이죠. 블록으로 나눈다는 게 이런 문장을 봅시다. ARM 얼마 전에 했죠. 메타와 오픈 AI와 협력해서 서버 칩을 개발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해요? 문장이 길어지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이 정도만 합시다. 더 길어질 수 있죠. 문장이. 그러면 이거를 나눠요. 의미 있게. ARM은 서버 칩을 개발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ARM은 메타와 협력했겠지. 협력했다. ARM은 오픈 AI와도 협력했겠지.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맥락을 이해하는 건데 이전에 RAG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RAG는 못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인 거예요. 아까 에이전트 얘기했는데 에이전트는 읽는 거 있고 바깥에 질문을 이해하는 게 있고 뭐 자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종합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질문을 처리할 때 읽고 찾고 합쳐서 하는 3단계 방식인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메모리도 구분돼야 돼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는 다시 한번 기존의 렉은 이거 리트리버 빠졌네 스페링 유사도 필요한 걸 그냥 뭉탱이로 가져와요.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 같은 거 가져오지. 근데 그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고 이해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의미 단위로 분화해서 그 관계를 그래프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도 그 분업화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걸 가져오면은 진짜 필요 없는 거 많이 가져왔을 때 쓸데없는 입력 토큰을 줄이게 돼요. 기존의 렉은 뭐 10,000 토큰 가져오면은 쓰레기가 많다. 근데 ASMR은 2,000 토큰만 가져와도 핵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토큰이 줄은 것 같지만 입력 토큰은 줄겠죠. 근데 전체 토큰은 증가한다. 왜? 중간에 그럼 원래 그 추론이 뭐야? 사고 과정을 생성하는 건데 사고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검색하고 판단하고 재검사하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3번, 5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토큰 필요 없는 효율을 줄이고 정지하는데 아까 메모리도 비슷한 건데 추론 토큰은 적어질 수 있지만은 여기 추론 토큰이 적지만은 오히려 많아진다. 왜? 루프가 엄청 많이 돌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토큰 총량 증가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넘어갑시다. 이 정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정리한 게 있는데 쭉 넘어가요. 기존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한 번, 두 번 추출하고 보통 말거든요. 보통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짜증 10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1로 기준했을 때 토큰 처리량은 이게 5번, 20번 요청 호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이게 똑똑해지면 30번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토큰 처리량이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메모리 6배 준다며. 우리 그 아까 얘기했을 때, 그 구글. 근데 이거는 6배 느네요. 상쇄될 수 있는 다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더스트리에서. 근데 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언제 되는데? 기존 LM에서 ASMR 언제 되는데?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그렇게 빨리 되는데? 저게 빨리 되고 이게 늦게 되면은 저 효과가 먼저 나타나는 거고, 저게 뭐 바틀렉이 생기고 이게 빨리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야 돼서 메모리가 10배 늘어난다 할 수도 있고, 10배 늘어날 수도 있는데, 10배 주는 것도 있네? 근데 속도에 따라 갖고 5배다. 이런 계산이 레인지가 크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증가되는 건 맞죠. 아니, 증가되겠지. 아까 제번스로가 있잖아요. 제번스로가 없다는 게 있는데, 그게 3개월 뒤에 제번스로가 먼저, 제번스 액션하느냐, 아니면 채택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먼저냐, 이런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산업적으로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슈인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28년에 전환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해? 그냥 천천히 전환되나? 빨리 본격화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적은 거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HBM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성숙이 돼야 되겠지만, 아까 그리고 토큰이 입력 토큰이 준다 그랬잖아요. GPU 비용을 하락하는 거예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아까 ASMR이. 근데 아까 그거는 메모리를 줄이자 그러잖아요. 메모리를 줄이는 건데, 그리고 그 제번스로는 좀 이따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글의 터보 퀀트는 메모리를 덜 쓰게 하는 기술, 효율. 근데 제번스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요. ASMR 이런 거는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입력 토큰은 줄지만은 어떡하죠?
입력 토큰 주는 게 아니라 루프가 돌아가는 거 뻔한 거죠. 그 확대만 되면 메모리는 더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런 노력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별로 없어. 또 내일 해야 되겠네. 내일 해 다음 주에 되겠네. 이런 거 있었어요. 원래 베라루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해는 MV 링크 스위치 이런 그림도 보여드리고 렉 간의 스위치 이제 이슈가 안 됐죠. 딥슈가 뭔지도 얘기해드리고 광 케이블 이것도 어저께 보여드리고 말았네요. 설명 한번 하고 싶은데 강의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다 끝나갔네. 그리고 뭐 요 정도는 리포트 지나갔더니 하는 얘기예요. 이 눈에 보여서 오래간만에 다운그레이드 리포트가 나왔어요. HM안도 마켓 퍼폼 목표 주가 높였어. 업데이트가 아니 이건 목표 주가 하여튼 목표 주가 높이지만 더 이상 갈 게 없다 이런 얘기한 건데 여기 보니까 신규 수주가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대. 이거는 펀더멘털 휴머노이드 이슈는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수주는 줄고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리포트 한번 보세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가져왔겠죠.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시리어스한 본질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이런 얘기고 요거 대주전자재료 연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 표시가 그러다 했죠. 이거는 연구할 만하다 눈에 띄었다. 왜?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에. 근데 목표 상향했는데 대주전자가 엄청 비싼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적이 받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건 우주 태양전지형 페이스트 이거 페이스트라는 게 뭐냐면 태양전지에 은 있거든요. 이거는 헤테로 정션 이건 설명은 긴데 그게 샘플 테스트 공급이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랍니다.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했고 엊그제 그래피 얘기한 거 요거 그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유니스토리 자산의 의견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제가 실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리포트에 기반해서 눈에 띈 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라는 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이브는 됐고. 네. 요 정도 오늘 준비한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그거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안 갖고 있다면 이거는 추천도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아까 그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온다면은 신규가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다. 그러면 그거는 손절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저기 물타기를 할 것인지 롱통으로 보는 사람은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뭐 이제 메모리 끝났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손절할 수도 있겠죠. 18만 원 들어갔다가 16만 원 빠지면 손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오늘 내일 지나고 그 지금 매크로도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짜증나게 해서 좀 화끈하지만 그 원래 제가 2월 중순부터 얘기한 게 이게 화끈하게 먹을 수 있는 메모리의 주식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는 그 직전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반사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다 말씀 못 드리죠. 제가 신은 아니니까 꼬인 게 있어서 이거 맞췄다고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고 몇 번 얘기하지만 저 주식을 못하지만 저도 펀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하면 저도 속상하다고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2월 중순부터 19만 원 사고 20만 원 사고 하이닉스 95만 원 사고 하는 거 더 갈 수 있는 거 맞는데 노무라 얘기했잖아요. 노무라 그 새끼라면 안 되죠. 노무라 그거 진짜 265조고 내년에 356점 365년 하면은 올해 PER 6.2배고 고작 내년 4.4배예요. 190만 원이. 그럼 그 친구가 오버했다 치고 0.8을 곱해도 엄청 업사이드 있는데 이런 거 반영했을까? 반영 안 했겠지.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거 재번스로 그거 다 잊어버려? yes and no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런 거를 아까 그 ASML 포함해서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알아서 다 포함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투자가들 이렇게 자기 그 펀드 매니저 회사하고 얘기해서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겠다. 물량 곱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중에 제가 뭐 강의 있으면은 그때 와서 들으세요. 그때도 아마 1시간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알려드린다고 여러분들 그걸 활용해갖고 주식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상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빠질 때 사자. 빠질 때 사자.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 계속 들었더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뭐 작은 스몰캡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코롱도도 그렇고 뭐 또 몇 가지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리포트에 준해서 말씀드리지
제가 미리 선행매매식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혹시 듣는다 하더라도. 리포트 근거에서 나오면 공통적으로 안 거잖아요. 수급이 글로 갈 때는 거기서 향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갈 때 그때부터 재빨리 발칵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5만 원, 또 뭐 하이닉스 같은 게 80만 원도 들어가 있으면 아직 괜찮지. 이런 게 짜증나게 하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1년에 한 3번은 있어요. 분기별로 모아서 한 3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전쟁 말고 짜증나게 하는 게 한꺼번에 겹쳐서 제가 짜증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대신 사과드리고 구글했네. 빨리 마무리되고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클로징 몇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